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에서 이제 시집을 가난한 집으로 갔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오빠가 도로 집으로 돌아가자 해도 그럴 순 없다고 하면서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다. 요 꼭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간신히 시집 생활을 하던 중에 주인공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목구비 모두 있고 수족이 정정하니 중략 천한 욕을 면하리라 분한 마음 깨쳐먹고 치삼범절 힘쓰리라 김부자 이장자가 제 본래 부자던가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내인들 아니 부자 될까? 라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적극적인 치산활동을 결심한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방적과 침선을, 집 밖에서는 논농사, 밭농사, 과수까지 영농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이용해 논과 밭을 사며 심지어 사채업까지 하게 된다. 사채업의 흔적은 복선 화음가 계열의 작품에서 쉽게 확인된다. 한 해 동안에 이자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꾸어 쓰는 돈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짓돈이 바로 그것이다. 복선 화음가 계열 작품에서 도짓돈은 주인공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된다. 복선 화음가 이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872년 한양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문고시 소재 규중 가문 편에서는 앞뜰에는 논을 사고 뒷뜰에는 밭을 사고 중략 도짓돈 천냥이여 쓸 때가 조카로다 하며 한참 시간이 지난 1924년에 필사된 온갖 요초 소재 복선 화음록에서는 액수가 크게 늘어 올벼 타작 1천석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늪벼 타작 3천석은 땅 창고에 쌓아두고 도짓돈 5천냥은 쓸 때가 넉넉해처럼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선비를 교육하기 위해 쓴 사소절에서 선비의 아내도 형편이 어려우면 생계를 위해서 여공의 일단으로 약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 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 초, 술, 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배추, 밤, 감, 귤, 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 자초, 단목, 황벽, 검금, 난정 등을 사서 쌓아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 분홍색, 송화항색, 유록색, 초록색, 하늘색, 작두자색, 은색, 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육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이겠는가. 돈놀이 하는 것은 더욱더 현부인의 일이 아니다. 작은 돈을 주고 많은 이식을 취한다는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약속 기일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독촉하고 악담을 마구 하게 되며 심지어는 여정으로 하여금 소송케 해서 그 일이 관청문서에 기재되어 채무자가 집을 팔고 밭을 파는 등 도산하고야만이 그 원성이 원근에 파다하게 되며 또는 형제 친척 간에도 서로 빚을 얻거나 주거나 하여 오직 이익에만 급급할 뿐 화목하고 돈호하는 뜻은 전혀 잃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돈놀이 하는 집은 연달아 패망하니 그것은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덕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긍정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을 열거하고 있지만 돈놀이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돈놀이를 비판한 것은 비싼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돈놀이가 당시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덕무의 사소절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로 비판받은 여성들의 돈놀이가
복선 화음가 계열의 작품에서 당당하게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복선 화음가의 여성 주인공이 지탄의 대상이었던 고리대금의 일종인 도짓돈을 가사에서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모두 복선 화음의 결과였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복선 화음가가 성행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사상사적으로 복선 화음 사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복선 화음은 말 그대로 하늘에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치산활동과 그로 인한 치부는 모두 여성 주인공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고, 그녀는 경제적 부를 사용하여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친척과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안팎마구 노새나귀 떼를 찾아 우는 소리, 십이중문 주랭낭줄 왕방울을 걸어두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추녀마다 풍경달아 동남풍이 건듯하면 잠든 나를 깨웠어라. 보라대단 요이불을 반자까지 도로 쌓고 용목괴상 두리상을 자개장롱 겹쳐놓고 오동서랍 백통연죽 서초양초 가득하며 외화기며 당화기와 동네반상 안성육이 삼간창고에 가득하고 수중하인 12이요 여자하인 22이라 좌우로 버려서니 육한 대청 가득하다. 중략 날마다 소를 잡아 부모 봉양 유족하다. 찬물도 허다하다. 아침 저녁 갈아놓고 혼전신성 할 적에 갖은 실과 약주로다. 앉은 나락 선 다락에 갖은 찬압 12서랍 꿀병사탕 편강이며 약과 산자 장복이라. 주먹 같은 굵은 대추 춘시호두 겹쳐놓고 전복삼 약포육 생률 쳐서 재워놓고 후추 생강 양념이며 은한 백척 인절미라. 시집온 지 10년 만에 가산이 이러하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 부를 잃은 주인공이 누리는 물질적 보상은 다채롭고 풍부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현실에서 과연 이와 같은 물질적 보상이 가능했을까? 가령 날마다 소를 잡아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주인공이 누리는 물질적 보상도 여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삼시세끼는커녕 수시로 배를 골아야 했던 시절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여러 간식과 양념도 그렇다. 언뜻 복선 화음가에서 나온 물질적 보상은 경제적 여유나 가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습이 비현실적이고 과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설령 비현실적이고 과시적이라 하더라도 호화로운 모습을 자세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당시 여성들의 꿈과 욕망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복선 화음가의 여성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준다는 복선 화음 사상을 몸소 실현한 이였다. 복선 화음가는 제목처럼 교훈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복선 화음가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관점은 복선 화음가의 수다한 이본이 발생한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복선 화음가 계열의 작품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개념가로서의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았기에 많은 사람이 창작하고 향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여성 글 쓰는 조선의 여성 작가의 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채롭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랄TV 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